시사 매거진 제주. 자,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의 살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인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보고서가 최근에 발표됐다고요? 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IPCC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총회를 가졌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6차 평가 보고서 종합 보고서를 이제 최종 승인했는데요. 그게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그 보고서에 관해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IPCC 총회와 보고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번 총회는 195개국에서 650명의 대표단이 참여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 외교부, 환경부 같은 이런 데서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요. 네. 이 IPCC가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보고서는 6차 평가 보고서였고요. 이 보고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이 기간 동안 발간된 6개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6개의 보고서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정리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그렇군요. 복잡하죠? 자, 그러면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종합보고서에는 기후변화 현황, 추세, 또 장기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또 리스크와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단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정책 결정자를 위한 그런 요약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 가운데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 주신다면요. 희망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네. 중요한 내용은 지금 시기가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현황들과 전망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먼저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 상승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이제 티핑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벌써 1.1도 상승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난 5차 평가 보고서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기후변화 완화하려고 정책도 새로 만들고 법률도 이제 정비하고 확장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30년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세워놓은 그런 목표치와는 여전히 격차가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좀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나 이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하는 목표가 달성하기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6차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 상태에서 지구 온난화까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2021년에서 한 2040년까지는 이 1.5도 상승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이제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계속해서 점점 악화될 거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지역마다 다른데 그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취약성에 따른 이 차이가 커지게 되면 정치적인 갈등이나 군사 분쟁을 야기하는 여러 원인들이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응하는 시기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폭도 줄어들게 되죠. 마치 고속도로에 일단 우리가 진입하게 되면 쉽게 돌아 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이 모든 나라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전 지구 지표 온도 상승을 제한한다면 이 부정적인 결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든 나라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모든 국가가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게 된다 하더라도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온도 상승을 제한한다고 해도 현재 진행 중인 해수면 상승, 남극의 빙상 붕괴, 생물 다양성 손실 같은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슬픕니다. 최선을 다해도 그렇게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선을 다하는 국제적인 협력이나 뭐 이 국가별 노력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손실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인간과 자연의 이 시스템이 적응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변화들 중 대부분이 사실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보고서에 제안들도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제안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세부적인 제안들 어떤 방안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번 6차 보고서는 지금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긴급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그리고 보고서가 제안하는 대안들은 사실 크게 새로울 것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화석 에너지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있고요. 또 에너지 효율 높이는 거, 산림을 보존하는 거, 뭐 쓰레기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해법은 주어져 있고 뭐 다 익히 알고 있는 네,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행을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위험과 그에 따른 여러 피해랑 뭐 손실들을 계속 우리가 미래로 전가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탄소 감축에 대한 방안뿐 아니라 이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가 눈앞에 지금 닥쳐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도 보고서가 다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후민감 질병에 따른 이제 공공보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재난이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나 비상기금 또 인프라 정비, 뭐 확충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대응하기도 어려워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 지금 이제 국제적인 협력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도 그래서 금융, 뭐 기술, 국제협력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금융 차원에서는 지금 기후 완화를 위해서 투자되는 그런 비용, 그런 그 투자 비용이 현재 수준보다 한 3배에서 6배가량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국가들도 파트너십 또 부분별 협정을 통해서 이게 서로 기후변화 완화에 힘쓰고 서로 동기부여도 해주고 이래야 한다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시사 매거진 제주에서 그동안 다뤘던 내용들이 이 모두 정말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기후변화 뭐 당사국 이 총회, 뭐 탄소 배출,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 전쟁과 기후변화 이런 내용들을 다루어 왔잖아요. 네. 이제 이번 보고서가 그 내용들을 사실 다 다루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을 전해주는 보고서가 아니라 마치 재앙을 예고하는 보고서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번 보고서가 주는 경고에도
인류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말 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 한국 교회에게 전하실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씀 전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들어오던 그런 익숙한 경고들이 이제 기정사실화되어서 피할 수 없는 이제 가까운 미래로 다가온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법들이 정말 새로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아마 전통적인 국가 시스템이나 국제적인 관계를 통해서는 기후변화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은데요. 게다가 기후변화라는 것이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후 시스템이 붕괴되면 이제 닥치게 될 변화들이 정말 이제 옛날로 돌이키기 쉽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의 메시지도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나 사회적인 구원을 다루는 메시지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영혼 구원 강조하면서 개인 구원에 집중하고 그렇게 교세가 많이 좀 커지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좀 전 인류가 처한 위기 상황을 기독교의 언어로, 신앙의 언어로 좀 재해석하고 이 긴급함을 좀 기독교인들과 시민사회에 호소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과 내 집 마련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 지구가 폭포의 끝자락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교회만은 탈성장을 말하고 저성장을 말하고 자발적 불편을 말하고 또 이웃과 다른 생명들을 돌보는 좀 새로운 가치관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직시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보면 돌아선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의 이 물질 중심적 가치관, 인간 중심적 사고, 성장주의 같은 것에서 돌아서서 지구와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을 향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구 돌봄 프로젝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